안녕하세요. 이번 UCC에서는 외계행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논문에서는 외계행성 연구는 1995년 이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외계행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계행성의 정의에 대해 말해보자면 태양계 밖의 행성이자 태양이 아닌 다른 행성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행성, 화성도 가기 힘든데 왜 외계행성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처럼 호기심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에 인류가 사용할 자원에 대한 탐색입니다. 여기서 자원이라 함은 철이나 석유 같은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새로 살아갈 터전,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류는 외계행성을 여러 개 찾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글리제 581c, 포마라우트 B 등이 있습니다. 외계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외계행성을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시선속도법, 횡단법, 미시 중력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속도법입니다. 이 방법은 외계행성을 탐색하기 초기부터 많이 사용됐는데요. 별과 행성 사이의 중력 때문에 별이 별과 행성 사이의 질량 중심을 도는 것을 이용합니다. 별은 질량 중심을 돌기 때문에 미세하게 움직이고 미세하게 움직임이 변하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별이 움직이면서 빛의 파장이 변하는 도플러 효과가 생기는데 별의 움직임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도 계속 변합니다. 만약 저희가 이 도플러 효과의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면 저희는 외계행성을 찾아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횡단법입니다. 만약 행성이 별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별과 행성 사이의 크기 차이는 크기 때문에 행성이 별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일부는 가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진 별은 조금 어둡게 보일 것이고 그 별을 가리는 물체는 외계행성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이 평소보다 어둡게 보인다면 외계행성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별이 얼마나 어두워지냐에 따라서 행성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은 중력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휘어진 경로로 움직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해주는 예시가 있는데 관찰하는 별 뒤에서 나온 빛이 그 별에 의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인 중력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중력렌즈 효과는 중력의 분포가 변하면 같이 변한다고 합니다. 만약 행성이 항성의 주변을 돌게 된다면 중력의 분포가 계속 변할 것이고 그 때문에 중력렌즈 효과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근거를 통해서 별에서 중력렌즈 효과의 변화를 찾아낸다면 외계행성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계행성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외계행성의 대기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글리제 1132b라는 행성에 대해 대기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계행성의 대기를 발견했는지 설명하기 전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체인지에 따라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만약 그 기체에 백색광을 비춰주게 된다면 그 기체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 부분만 사라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파장을 제외한 남은 빛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흡수 스펙트럼을 만드는 기체의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각각의 기체가 흡수하는 빛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기체가 얼마나 많이 빛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기체의 구성 비율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허블 망원경 같은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찰하는 별과 행성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성을 관찰하게 만드는 빛의 근원은 바로 옆에 있는 별입니다. 하지만 행성의 대기가 일부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옆의 별과 스펙트럼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즉, 행성에서 온 빛은 일종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대기에 어떤 종류의 기체가 있는지, 또 그 기체의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외계 생명체의 이야기도 뺄 수가 없죠. 이 UCC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 골디락스 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행성 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항성계 내에서 이 온도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합니다. 이 골디락스 존은 어떤 별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각각의 별에 따라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사진처럼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골디락스 존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려놓았습니다. 골디락스 존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의 예로는 천유자리 70b, 글리제 581c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이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성에 물이었거나 암석 행성이 아니거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